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임종석의 이제 통일에 대해서 내지는 또 이제 두 국가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갑자기 통일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통일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길래. 그러나 이제 저처럼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쪽으로 깊숙한 그런 그 지식이라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뚜렷한 제 견해를 갖다가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그러나 항상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후대들한테 진짜 지금같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물려주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가지고 구성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세대 때 통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문제, 가슴 아픈 문제, 그렇죠. 이제 많이 돌아가셨죠. 거의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아픈 문제, 그리고 다시는 동족끼리였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세대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했었는데, 갑자기 두 국가론, 여러 가지로 참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시네요. 이분이 김정은과 임종석의 비슷하지만 다른 두 국가론,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 갖다가 또 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면은 김정일이나 임종석의 견해는 정말로 어떤 민족적인 견해로 볼 때는 큰 아주 반민족적인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되고 그 통일의 선물을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정리된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개의 두 국가론이 등장하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보인 두 국가론이다. 김정은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됐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서 통일, 화해, 그리고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9월에 내놓은 두 국가론이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북한의 두 국가론과 다소 결이 다른 두 국가론을 제시했다. 김정일의 두 국가론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통일이나 민족 같은 개념에 구애받지 말고 완전히 딴 살림을 차리자는 얘기다. 김정일의 발언 어디에서도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으면 남북관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여차하면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해서 영토 완정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토 완정을 실현해야만 북한판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로했다.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와 달리 평화적 두 국가론이다. 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평화적인 남한과 북한 두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의 통일 정책이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포기하면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논리다. 과연 한국의 통일 정책이 평화롭지 못한 남북관계가 관계의 원인일까, 이렇게 진단했는데, 이제 우리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임종석 이 사람이 김정은처럼 표현 못하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사회과학에는 반사실적 추론이라는 방법이 있다. 반사실적 추론은 어떤 인과적 사항을 만약 A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B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추론한다. 만약 한국이 통일정책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면 남과 북은 평화로운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통일과 민족을 포기한다면 남북 평화가 찾아올까? 사실 이 질문은 반사실적 추론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지 않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밀어놓고 평화 공존을 우선 추진했을 때도 남북 관계는 결코 평화롭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통일은 훗날 일이라며 평화의 제스처를 북에 보냈을 때 김정일 일가는 욕설과 협박 그리고 핵미사일 도발로 되돌려줬다.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남북 갈등의 원인이 하나 아니라는 실증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남과 북은 같은 말과 풍습 그리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같은 민족이다. 남과 북은 분단 이전 1300년 이상 통일된 단일 민족국가로 한반도를 영위해왔다. 1300년이면 아마 이제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 얘기하겠죠. 이러한 사실은 누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 모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해도 더 잘 살고 더 자유롭고 더 강한 한국으로 통합되려는 구심력은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북한에는 더 부강하고 자유로운 한국, 그 존재 자체가 실존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민족과 통일을 인위적으로 국가정책에서 제거하더라도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이 어려운 이유다. 북한 정권에는 결국 한국이 사라지거나 적어도 많이 망가져 실존적 위협이 줄어드는 것이다. 남북 갈등의 원인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아니라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모순과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정확하게 이제 김재천 교수님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간 적대와 불신은 민족과 통일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따라서 민족과 통일을 지원해 남북 평화를 확보하자는 처방 역시 잘못된 처방이다. 진단은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영토 안정으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과 통일은 누가 인위적으로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지원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네, 저는 이런 글을 갖다가 써주신 김재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많이 잊혀져 가죠. 뭐 북한 남북 간의 어떤 그리고 이제 진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요즘 지도에서도 만들어내면은 한반도 전체를 그리는 지도가 좀 드물어요. 좀 그걸 생각해가지고 지도 제작하게 되면은 이북은 아주 세밀하게 행전 어떤 그런 단위 그게 묘사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우리 한반도 지도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반짝 이렇게 잘라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내지는 뭐 50대, 40대, 30대에게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빨리 통일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몇 명 안 되는 지금 북한의 특권층 말고 2,500명 가까이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아주 그 우리 민족들의 힘을 하고 같이 합치면은 얼마나 또 대단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재되어 갈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 통일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재천 교수님처럼 정확하게 통일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하고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또 얼마나 안전하게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한반도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들 좀 하셔가지고 많이 좀 신문에도 실어주고 방송에 나오셔가지고도 외쳐주시고 전문가들이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죠. 이게 동력을 좀 얻어가지고 힘차게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